안녕하세요. 주택담보대출금리가 8% 시대다. 5억을 빌렸는데 이자만 6억을 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주택담보대출금리 8%가 끝이 아니라 이게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지금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가 10월 12일 이후에 3.0입니다. 그런데 11월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1월 되면 3.5가 됩니다. 그리고 2023년 1, 2월달이 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4%가 됩니다. 그러면 또 그 4%가 끝일까요? 아닙니다. 계속해서 올라가는 중간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미국은 지금 현재 3.25인데 11월 달에 4.0이 되고 12월 달에 4.75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 2월이 되면 5.25 이게 됩니다. 미국이 2023년 2월 달에 5.25가 되는데 한국이 어떻게 깨작깨작 올리고 끝낼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미국이 5.25까지 내년 2월 달에 가기 때문에 한국은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처럼 계속해서 가파르게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3.5, 4.0, 4.5 그렇게 올려도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 역전 간격 때문에 계속 끌려다닐 거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기준금리 3%에 주담대 금리 8%를 얘기하는데 이게 내년 한 2월만 돼도 내년 한 1, 2월만 돼도 어떻게 됩니까? 4%의 주담대 금리 10%가 되고 4.5에 11%가 되고 또 점점 지나서 내년 한 중반쯤 되면 기준금리 5%에 한 12%도 되고 심한 경우에는 6%에 한 13, 4%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 5억 빌렸는데 이자만 6억이라고 하는 얘기가 주담대 8% 시대라고 하는 얘기가 내년 한 중반만 넘어가도 그냥 주담대 12% 그리고 5억 빌렸는데 이자가 9억 이런 얘기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5억 빌렸는데 이자를 10억 내야 된답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앞으로 닥칠 현실임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사실상 4억 5억 빌린 이들이 몰라간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난리가 나는 거죠. 상상을 초월하는 대충격들이 벌어질 거다라는 거죠. 앞으로 4년 5년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4년 5년을 어떤 식으로든 견디고 버티면 또 그래도 다음을 기약할 수 있겠지만 그 4, 5년을 버티지 못하면 인생이 영원히 저 바닥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럴 만큼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다라는 겁니다. 벌써 언론에서는 여기저기에서 위기다, 어렵다, 상황이 안 좋아진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존버해야 된다, 저점 매수해야 될 시기다, 괜찮다, 미국이 그렇게 금리를 과도하게 올릴 수 없을 거다, 한국도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를 못 올린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는 미국 때문에 미국의 물가 때문에라도 미국 연준이 금리를 안 올릴 수 없고 한국은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많이 충격적이고 많이 놀라운 일들인 거죠. 10년 만에 금리 3% 시대가 열렸다라고 얘기하는데 조금 지나면 기준금리 시대가 3%가 아니라 5% 시대가 열렸다, 6% 시대가 열렸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기준금리가 3.5%까지 오른다. 그러면 주담대 최고금리가 9% 넘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준금리가 3.5% 말고 5%까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최고금리가 한 13% 될 거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죠. 기준금리 6% 되면요. 최고금리 16%가 될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고물가 시대,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데 금리까지 저렇게 오르면 미치는 거죠. 성북구에 있는 30평대 아파트 6억 2천에 매수했는데 2억 4천 대출 받았대요. 그리고 2억 4천으로 끝난 게 아니고 총 4억 8천에 아니군요. 3억은 자기 돈이고 3억 2천을 대출받은 거네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117만원 원리금 내던 걸 지금은 177만원 낸답니다. 뭐 이게 결코 적은 부담은 아닌 거죠. 3억 2천만원 대출받아서 원리금으로 117만원 낸다. 60만원 늘었다. 이러지만 이걸로 끝이 아닐 것 같다라는 거죠. 나중에 이 사람이 250만원 내고 300만원 내는 일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올 겁니다. 올 거라고 보고 지내야 되는 거죠. 뭐 그래도 이분은 그나마 예시가 뭐 3억 2천만원 대출을 냈다고 하니까 6억 2천 집을 3억 2천 대출했다. 한 절반 정도는 그래도 자기 돈으로 한 거니까 그나마 좀 덜 우려스러운 것 같습니다. 문제는 5억짜리 집 사는데 4억 5천이 대출인 경우, 4억이 대출인 경우가 문제인 거죠. 생각보다 많더라는 거죠. 돈도 하나도 없으면서 집을 사겠다고 덤벼든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많이 위험한 사항인 거죠. 지금 주도안조 대출 금리랍니다. 뭐 13일 기준으로 변동형이다 보니까 신한은행이 제일 낮네요. 4.4에서 5.7입니다. 제일 높은 것은요. 하나은행이네요. 5.6에서 6.9입니다. 이게 미국의 이게 10월 12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0.5% 인상이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기준금리가 0.5% 오르니까 시중금리 대략 한 1% 오른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일 높은 기준으로 했을 때 6.6에서 7.9 되겠구나. 6.6에서 8 되는 거구나. 이렇게 보면 맞겠죠. 뭐 잘 봐야 되는 거죠. 뭐 고정금리로 갈아타라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대출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삶이 더 위협을 받는다라는 게 당연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뭐 2022년 8월 들어가지고 고정금리의 비중이 좀 늘었네요. 24%로. 뭐 대출금리가 뭐 3억 6천을 대출했는데 대출금리가 3.5일 때는 총 이자가 2억 2천인데 8%가 되면 이자가 6억이 되네요. 어이구야. 뭐 3억 빌렸는데 5억 빌렸는데 이자만 6억이다. 그 말이 맞네요. 이자가 엄청나게 많아지다라는 거죠. 어떻게든 이자를 줄이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빚을 안 지고 살아가기를 습관화하는 거 그거 말고는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뭐 대출 이자가 많이 늘어난다 팍팍 늘어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